그냥 형식 조정인데 고등학교는 그걸 가지고 대학교 보내거든요. 그게 이른바 정성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성평가는 누가 적을까요? 딱 유일하게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만 권한이 있어요. 저도 권한이 없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볼 권한도 없어요. 나중에 다 끝나면 뭐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 이 결과 데이터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각 교사 개개인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교사 고유 권한이니까 대충 하지 않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일을 하거나 하는데 내 고유 권한이라고 소홀히 해. 어떤 일이 생기죠? 첫째, 스스로가 견디기 힘들죠. 자존심 상하고. 다음 두 번째, 주변에서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같은 동료 교사, 관리자, 바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능력치의 차이는 있으나 이걸 대충 적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학교든지. 근데 능력치는 분명히 존재해요. 이걸 잘 적어주는 선생님, 못 적어주는 선생님.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는 선생님, 즉흥적인 선생님. 그거는 존재하지만 억지로 이 인생 완전 날려버리겠어.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꼴찌하니까 안 적어준 거 아니야? 다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적어주는 정성평가의 질은 뭘로 담보할까요? 생각보다 선생님의 설계와 학생들의 노력인데 노력을 안 하는 학생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갈등은 얘를 엄청나게 노력하도록 시킬 것인지 노력을 따라오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활동거리를 주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줄 건지 이게 고민이 생기죠. 그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개개인 선생님이 다 달라요. 저는 약간 이의적이서든지 좀 생각보다 안 따라온 학생들은 치우고 그냥 편한 과제를 주고 따라온 애들은 정말 피똥쌀 만큼 많은 양가 이런 것들을 시켰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선생님마다 다 다릅니다. 고등학교 성적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고 받아보시면은 국어 과목은 이해되시죠? 국어 지필이라 적혀있는 거는 이해하실 테고 수행평가 이것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중학교도 이렇게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원점수 91점 받았는데 석자 등급 2등급 105명 중에 6등에서 2등급입니다. 좀 아쉽죠? 아마 한 문제 정도만 더 받았으면 더 맞았으면 1등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얘 자세히 보면 여기서 서술평가 10%인데 100점 만점에 75점을 받았어요. 그 위에 수행평가 100점이고 이게 90점대 받은 거에 비하면 못 받았죠. 이 서술평가만 좀 잘 받았어도 이 학생은 충분히 1등급을 맞았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얘 성적표 보면 이 성적표를 보고 왜 2등 맞았어? 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왜 놓쳤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다음에 어떻게 보완할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결과만 얘가 아깝다 이렇게 아깝게 2등급 받았네 우리 애 진짜 너무 아깝다 학교에 어떻게 불만을 제기해 볼까? 이런 생각들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다음에 수학은 보면은 의외로 얘가 서술평가 발표 이런 것들 다 100점을 받았는데 위에서 지필을 좀 못 쳤죠. 그럼 이 학생은 백발백중 푸는 속도가 느린 학생입니다. 혼자 천천히 할 수 있는 수학적 자질과 능력이 있는데 이 바보같이 연습을 많이 하는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3등급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3등에 3등급이죠. 정말 반 문제만 더 맞췄어도 2등급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은 다음에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계선상에 있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되죠. 또 고등학교 성적은 자세히 보시면 국어를 일주일에 4시간 한다. 그럼 받은 성적 곱하기 4. 수학이 5시간이 아니다. 그럼 받은 성적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자꾸 고등학교가 국어, 영어, 수학을 강조하고 단위수 높은 과목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중학교는 10시간 들어도 그냥 90점 A. 1시간 들어도 A 이렇게 하지만 고등학교는 달라집니다. 그게 단위수 개념이거든요. 참 아쉽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집애가 공부를 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우리 집에 성적표 가져왔어요. 왜냐면 너무 바빠가지고 급하다 보니까 남의 집 이렇게 훔치지 못했어요. 저도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뭐 망했어요. 수학 3등급. 저를 닮았어야 되는데 엄마를 닮아가지고
다행히 우리 집사람 멀리 있으니까 소식 전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방금 고등학교 성적표 이런 거 알려드렸죠. 고등학교 모의고사 치는데 아가 가지고 와서 사기를 쳐요. 보라면서 나 이 정도라면서. 근데 이건 수능 성적표입니다. 내 아들 영천고등학교 다니는 내 아들의 수능 성적표인데 이렇게 받았으면 좋을까요? 아닐까요? 일단 몇 점인지 안 나오죠? 네. 안 나와요. 몇 점인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표준 점수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131점? 천재인가? 우리가 131점을 받아왔어요. 야, 너는 지금이라도 어디 남들 전화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 표준 점수라는 개념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둥이가 있어, 우리 집에다 쌍둥이야. 하나는 A 고등학교를 갔고 하나는 B 고등학교를 갔어요. A가 그 고등학교 간 애가 수학을 쳤는데 그 학교 수학 평균이 80점인데 얘는 90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B 학교 간 쌍둥이가 이 학교 수학 평균이 40점인데 75점을 받았어요. 누가 수학을 더 잘하는 아이일까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평균이 40점이라는 얘기는 뒤지라고리였다는 얘기죠. 평균 40점에도 불구하고 75점을 맞은 아이가 훨씬 잘한 아이입니다. 두 학교의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우리는 교육에서는 공평성이 중요하잖아요. 얘가 상대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는 개념이 표준 점수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성적표를 받았어. 엄마 나 100점이야. 표준 점수 100점은 50등이라는 얘기입니다. 100명 중에. 전국에서 시험을 10,000명 쳤으면 5,000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있다. 표준점수 기억하고 있다가 130 넘어갔다. 아 잘한다. 100이다. 전국 평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그럼 등급을 이제 이해하셨죠? 4%까지 들고 그 뒤에 다시 7% 아래 들면 2등급. 이 100분위라는 게 대학교에서 나중에 수능으로 학생 뽑을 때는 등급들 좀 100분위를 많이 쓰는데 이 100분위의 개념은 뭐냐? 93 나왔죠? 여기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100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 더하면 되죠? 93에서 7 더하면 되죠. 시험 친 학생이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아이의 성적은 7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100분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다. 고등학교는 상대적인 등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표준 점수나 100분위는 다 상대적인 점수를 산출하는 지표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만 아셔도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나에게 사기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사기치긴 쉽지 않아졌어요. 대학을 가는 세 가지 방법.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일반적인 차이와 좀 아셔야 될 거는 말씀드렸고, 대학에 가는 세 가지 방법은 수학 능력 시험을 쳐서 가는 걸 정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나 성적 가지고 가는 걸 수시. 저거 뭘까요? 대책 없는 거. 대구에 있는 학교들이 잘하는 거야. 재수. 재수하면 큰일 나는 거야.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씩 드는 거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협상을 해. 저희 1,0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재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어디가 제일 크죠? 수시가 압도적으로 크죠. 특히 영천에 있는 학생들은 백발백중 수시로 가야 된다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보세요. 수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학생부 교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숫자로 된 성적이 있죠. 몇 등급 받았다. 그걸로 가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이런 거 성적에다가 과목 세분명 몇 특기상 뭐 잘못 억수 많이 이야기 들었죠. 그러니까 시험 성적만 딱 가지고 가는 것은 학생부 교과 몇 퍼센트 정도 되냐? 전체 뽑는 학생의 10%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이름도 거창한 학생부 종합전형, 이거는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되냐? 60%가 넘어요. 그런데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 몇 퍼센트냐? 40%입니다. 40%. 다음에 이 뒤에 거 나머지는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셔야 될 게, 수시는 원서를 몇 군데 쓸 수 있냐? 6군데 집어넣을 수 있어요. 수시 원서 6군데. 정시는 몇 군데 쓸 수 있나? 가나다 3군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총 대학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이라고요?
9번. 근데 정시는 거의 기회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인 기회는 몇 번? 수시 6번을 집중적으로 노려야 됩니다. 앞서 보셨던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그게 중요하다고. 근데 왜 중요한지 이해를 잘 못하실 수 있어서 제가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 샘플은 이 학생이 배운 과목, 독서와 문법 선생님이 적은 내용입니다. 일부분만 읽어볼게요. 독서와 문법. 독서 후 활동이 읽고 공유하기 수업에서 6시간 했대요. 수의 양양이 생명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벤티지 뉴스라는 심을 만들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 동물 의약품을 다룬 처방시에서 오남용 인터넷 판매 문제점 등을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자신 생각을 제시했다. 잘 적었네. 독서로 세상 바꾸기 수업에서 유기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5번 캠페인 활동을 했다. 그리고 캠페인 활동을 하는데 그런 정보를 담아서 유인물도 제작해서 홍보를 했다. 국어 수업이 맞나요? 국어 수업인데 내용은 뭐죠? 과학과 관련된 거죠. 생물과학 실험에서 개구리 해부 실험을 했대요. 돼지 심장 해부도를 그린대요. 우리 학교에도 멸치 해부 전문 선생님이 계십니다. 틈만 나면 멸치 해부해가지고 애들이 막 토하게 만들고 막 이래요. 그런 것들 요즘은 학교에서 실제로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입학 사정관이라고 가정했을 때 무슨 과에 제일 적절한 학생일까요? 1번 제가 제빵학과, 2번 법학과, 3번 기계공학과, 4번 수의학과. 수의학과죠.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왜 바보가 아닌지 아시겠죠? 여기 적혀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뽑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촌애들 불리한 거 아니야? 아니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들면서 촌애들이 타격이 억수로 큽니다. 우리 학교가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위에 성적으로 나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뭔가 막 이거 기억해야 돼, 이거 알아야 돼만 강조하면 힘들어. 그래서 뺄 것만 보여드릴게요. 수능 치는 학생 수 올해 데이터 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가져왔는데 보면 여기 졸업생이 28%, 검정고시가 3.1%, 졸업생과 검정고시를 합치면 30%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졸업생들 대부분 어떤 아이들일까? 서울대 국어국문과 갔는데 서울대 경영학과 가고 싶은 애들, 이런 애들이라고.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서울대학교에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 그 다음에 고려대, 뭐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발백중 이 녀석들은 우리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영천 촌에 살고 계시는 68살의 김봉래 할머니 뭐 이런 사람일까요? 아니고 자사고나 특목고 갔는데 1학년 때 내신 안 나와서 바로 때려치운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우리 애보다 공부 못한 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수능을 굳이 엄청나게 손실을 입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나오죠. 재학생 수능이 감소했어요. 2.9% 감소했는데 졸업한 재수생은 5.5% 증가했어요. 매년 증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 들어오잖아요. 최근 5년 상간에 1년에 0.7, 0.6%씩 계속 증가했습니다. 이거보다 백발백중 더 늘어난다는 거죠. 다음에 또 뭐가 문제냐면 아까 그 수능 응시자 있죠. 그 중에 재학생들이 20% 정도 중간에 포기하고 나옵니다. 근데 재수생들 포기하지 않아요. 그 결과적으로 재학생들은 수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재수생은 수능에 목숨 건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건 좀 슬픈 이야기죠. 제가 일부러 옛날 자료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경상북도, 이건 진짜 공식 데이터입니다. 비공식 공식 데이터입니다. 경상북도 아이들이 수학을 얼마나 못하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1등급이 4.56까지 벌어져 있고 2등급은 2.4,
5%, 둘이 합치면 1, 2, 3등 합치면 전국보다 10% 정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재수할 때 죽으라고 하면 됩니다. 또 최저 기준 이런 것들을 굳이 맞춰야 되는 학생이 있으면 평상시에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학교 다닐 때 뭘 열심히 해야 돼요? 학교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웃긴 게 대부분 학교 성적 잘 받기 위한 공부는 잘 안 해요. 생각보다 잘 안 해요. 별게 아니라 수업실에 앉으면 되고 과제 충실하게 하면 되고 이런 건데 그걸 잘 못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왜냐면 학원에 다니는데 관성이 남아있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생각보다 학교 수업을 준비해주거나 맞춰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준비 시간 열심히 해놨어. 근데 이 작자가 다른 학교 가고 새로운 작자가 왔네. 한장하는 거예요. 한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교 정상화법이나 이런 데 보면 작년에 시험을 냈던 걸 똑같이 못 내게 되어 있어요. 그거 매년 검토한다. 상급 기관에 보내가지고 작년 문제하고 유사성이 얼마나 되는지 문제집에서 출제한 게 있는지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지 낼 때마다 머리를 싸매야 되는 거예요. 머리 경기 나도록 뭐 불안하죠. 낸것 같은데 작년에 확인해 봐야 되고. 근데도 우리 계속 학원에서 얘의 성적 올려줄 걸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성적, 우리의 성적을 올려주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그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 습관이나 버릇도 잘 봐야 돼요. 저 같으면은 버릇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 하기 전에 꼭 농담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늘 나 들켰어.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기 전에는 농담을 해. 그럼 그걸 빨리 캐치하는 애들은 상대적 성적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계속 학교 자체를 관찰을 많이 해야 된다. 정신을 일단 접어두시고 다음에 논술은 어떻게 될까? 논술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몇 프로 정도 뽑을까요? 대학 정원 중에 10%. 10% 많이 뽑죠. 그런데 논술 경쟁률을 보시다시피 이거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서강대학교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서강대학교 논술을 가고 싶어하는 애들 욕수를 많아요. 176.75대 1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있는 애들이 다 논술을 냈어. 이 중에 몇 명이 본다는 얘기야? 한 명? 0.3명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이 아니고. 쭉쭉쭉쭉쭉쭉. 하지만 우리 아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꿈을 깨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음 자료도 가져왔죠. 친절하니까. 기억을 또 올려볼게요. 서강대학교 이 자료가 없어서 서울시립대 가져왔어요. 서울시립대는 왜 중요하다고요?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 애가 저기만 갔으면 좋겠다. 서울시립대 최종 등록입니다. 논술로. 서울 애들 중에 29명이 최종 등록했고 경기도 28명이 최종 등록했는데 경상북도 몇 명이에요? 작년에 논술로 서울시립대 간 애가 경북에선 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는 몇 명? 29명. 경기도 28명. 그럼 우리가 주로 노리는 게 뭐죠? 요 두 가지잖아. 지역균형 선발. 서울에서 32명 갔는데 경북에서 몇 명 갔어요? 11명이죠. 생각보다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입시와 관련해 고민할 게 없어요. 참 웃긴 이야기지만 그냥 학교 생활 공부 열심히 하다가 3학년 됐는데 선생님이 너 여기 이걸로 써야 돼 하면 100발백중 99.99% 확률로 그게 맞아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노리는 게 이거죠. 서울 것들이 52명이 갔어. 근데 우리 몇 명 갔어? 그 다음에 8명 갔다는 거죠. 근데도 아직도 논술은 이런 애들이 가는 겁니다. 일단은 엄마 아빠가 강남이나 서울 근처에 한 20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엄마 아빠가 고정적으로 연봉이 1억 2천 이상 돼야 돼요. 근데 그 1억 2천 중에서 논술비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매달 60만 원, 중학교 가면 100만 원, 논술 시험 앞두고는 한 강좌당 240만 원 정도의 강의를 거뜬히 들을 수 있으면 이때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죠? 저도 뭐 사실은 되지만 우리의 힘들까 봐 안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지우시면 돼요. 정시와 논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꾸 애 성적이 안 나오고 이러면 부모님 마음이 그렇잖아. 그래서 자꾸 이런데 눈이 가요.
하지만 저도 고3이나 고3 때 오래 했지만 얘가 갈 수 있는 데보다 더 좋은 곳을 정말 공부 잘하는 학교도 제가 가르쳤거든요. 간 경우는 딱 한 명 갔습니다. 교직생활 23년 동안 딱 한 명 갔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큰 변화 없다. 지금처럼. 그럼 큰 변화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내년에 학생을 어떻게 뽑을까 되는 건데 수도권에서는 수시로 64.4%를 뽑습니다. 근데 비수도권 몇 프로 뽑아요? 88.1%. 이 숫자 잘 안 믿기시죠? 근데 서울 것들은 왜 이렇게 수시보다 정시를 많이 뽑을까요? 정부에서 돈을 안 줘요. 정시를 안 뽑는데. 근데 초내 학교는 왜 정부에서 돈을 못 받더라도 이렇게 뽑을까요? 수시에서 안 뽑아놓으면 애들이 정시에서 안 와. 수시에서 미리 애들 막 쓰고 담으려니까 정부 지원 조금 덜 받더라도 수시에서 아이들 학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데 차이는 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위에 걸 말씀드릴까요? 수시 모집이 140명 주는데 정시는 몇 명이 줄어요? 4,000명 넘게 줄죠.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면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 그것들도 수시로 학생들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희한한 편법 같은 거 있어요. 대표적인 서울대 애들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정시라고 해놓고 나중에 정시 치는 애들한테 생활기록부를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축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축의 변화가 없다가 이 말씀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0%, 교과 성적만 가지고 10%, 논술로 10%, 정시로 40%. 근데 우리 아이가 서울 말고 지방을 노린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90%대 1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목표가 서울이 아니라 그냥 지방에 있는 그냥 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잖아요. 못하는 학생 같으면 처음부터 뭘 노리면 돼요. 조금만 더 노력해서 생활기록부 조금만 더 잘 가꾸고 꾸미고 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뭐라 그러나 야, 니도 하지만 대충에 이런 분위기 타면 끝장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친구들 생활기록부가 비슷해. 자, 볼게요. 부모님들은 서울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수능으로서 뽑는 비율이 쭉쭉쭉쭉쭉 40% 근처인데 서울대만 건방지게 30.1%죠. 우리 배째라 이거예요. 그리고 얘들 자세히 보면 교과 성적만 가지고 안 뽑아요. 그럼 다 뭐로 뽑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적하고 그 밑에 달라붙는 담임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선생님이 적어주는 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쪽에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 발목 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 스스로도 발목을 잡아 의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 다 사장님이라 생각하고 한 명 고르면 됩니다. 주방장을 한 명 뽑아요. 근데 5명이 왔어. 한 명밖에 못 뽑아. 아무 속으로 전화하세요. 제가 누구 뽑았어요?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물어보는 거 정말 싫잖아. 그럼 한 명 물어봐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누군가 한 명한테 제가 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뽑겠어요? 저요? 네. 저는 2번. 2번. 국내 호텔 주방장 출신. 프랑스 유학파 셰프. 2번 국내 호텔 주방장. 3번 요리 전문 크루앙 수석 졸업. 저는 4번을 뽑겠습니다. 왜냐? 난 떡볶이 가게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3번 크루앙 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저도 그냥 막 적어 넣은 거예요. 생각나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학교에서 왜 학생부 전형을 좋아하냐 이 얘기야. 우리 학교 우리 과에 맞는 애를 뽑고 싶은데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뭐 글 쓰는 재주가 필요한데 수학 막 뒤지라고 잘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너무 선호하는 거야. 또 하나 나가볼게요. 우리는 이번에 감독님 어떤 성적을 좋겠어요? 심필. 누굴 뽑겠어요? 0.2% 뭔 소리지? 100m 11초. 다들 이 정도는 뛰시잖아요.
누굴 뽑아야 되냐? 당연히 3번을 뽑아야 되죠. 왜냐? 우리는 사계 선수를 뽑고 있으니까. 근데 다들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달리기나 뭐 공차나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학교에서 왜 그렇게 선호하고 절대 손을 못 넣는 이유가 여기 있고 나머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장이 카페에서 왜 떡볶이를 즉 학생부 종합전형 돌려보니까 너무 좋아요. 뽑힌 애들도 성과도 좋고 야들도 학교를 잘 그만두지 않아. 학생부 종합전형 온 애들은 학교도 열심히 다녀. 근데 교과전형이나 정시로 수능 온 애들은 금방 그만둬버린 거야. 학교에서 장사가 안 돼. 1학기 다니고 그만두니까 2학기 돈을 못 벌잖아.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세팅을 다 해놨는데 정부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페에 세팅을 해놨는데 떡볶이 장사를 하니까 대학교에서 은근슬쩍 조금씩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어. 근데 정부에서 예산을 안 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래도 좀 힘 좀 있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틴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지나갈게요. 이게 뭐냐면 입학 사정관들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옛날 거예요. 요즘은 좀 달라요. 이거보다 훨씬 깔끔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대충만 보면 여기 별짓하는 거 다 있어요. 여러분 생활기록부를 대학교에서 쫙 클릭하면 성적이 요즘 막 그래프로 나와 현란하게 얘가 무슨 과목을 잘하고 무슨 과목을 못하고 성적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 특정 과목을 누르면 그 과목에 대해서 나오고 근데 얘는 이런 편이에요. 얘가 우리 학교는 협동식을 중요하게 생각한 학교야. 그럼 생활기록 쭉쭉쭉 읽다가 협동식 관련돼 있으면 그 항목을 끌어서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그리고 몇 점 이렇게 줘서 학생이 평가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학교에서 학생을 뽑는 겁니다. 이런 애들. 자세히 보면 말을 좀 바꾸면 쉬워요. 우리는 일단 성적 볼 거야. 성적 잘 뽑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볼 거야. 너 인간 괜찮은 인간이야? 실제로 이거 많이 봅니다. 너 괜찮은 인간이야? 그럼 이 괜찮은 인간인지는 수치화돼서 나타나지 않죠. 뭘로 나타납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담임 선생님이나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적어준 자료에 나타납니다. 그럼 거기에 이 학생은 훌륭한 학생으로 친구가 열심히 잘 지내? 별로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잘 되죠? 친구가? 이 학생은 발목이 부러진 친구를 위해서 4시간 그 친구의 급식을 가져다 주는 뭐 이런 디테일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 것 같으면 여기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핵심이 뭐냐? 고교 학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잘 몰라. 제일 쉽게 얘기하면 대학교 때 내가 듣고 싶은 과목 막 골랐잖아. 고등학교 때 이제 듣고 싶은 과목을 고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고교 학점제고. 다음에 우리 학교가 가진 장점이 과학 중점 학교죠. 과학 중점 교에서 뭔가를 하려면 실턴절턴 뭔가를 계속 시켜. 멸치 배도 따라 그러고 자꾸 시킨단 말이야. 자꾸 뭐 별도 보라 그러고 막 그런 거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리를 학생들 요리하나? 저는 하는데 요리의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재료가 있으면 그냥 잘 돼요. 집어넣을 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집어넣을 거리 우리 학교 양대 장점이 집어넣을 거리를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 다른 학교도 해요. 근데 우리 학교 왜 장점일까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뒷부분에서 비율로 보면 제가 봤을 때 고교 학점제가 30%, 과학 중점학교가 20%, 자기 능력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 기르기 위해서 개개인이 다 노력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에 지금 관심이 다 가 있죠? 그 학교는 이게 어때? 이게 어때?에 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중학교 1, 2학년 없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미적분 할 때가 아니고 이 학교 고등학교에서 1학년 동안 수학을 잘 받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미적분을 한다는 이야기는 정시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딸이 찍고 있는 거죠. 사실은 미적분 준비할 정도 되면은 작년에 쳤던 올해 3월 달에 쳤던 고등학교 들어오자마자 치는 모의고사 풀었을 때 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잘 없을걸요. 그 정도 되면 미적분 가면 돼요. 사실 너무 앞서가. 위에 건 보지 마시고
밑에 것만 보면 돼요. 경북과학중점학교 미라클 사이언스 연합회부 과제 발표대회에서 전자공학 금상, 생명학 은상. 이거 받은 건 좋은데 생활교육에 못 적어요. 그럼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한 과정이 적히는 게 문제야.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이 바보가 아니야. 딱 보면 이 학교 걸 보잖아요. 공주 4대 부속고등학교 거네, 김천고등학교 거네, 포항제철고등학교 거네, 어딘지 모르지만 과학중점학교네, 안다는 거야. 이게 참 무서운 거야. 이런 생각하죠. 나는 인문계인데 이 학교 망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과학중점학교 학생 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인문계열 애들이 쓴 겁니다. 사실 뭐 저도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수준 높은 정도의 보고서는 알지만 고등학생이 쓰기 쉽지 않은 정도의 보고서인데 사실은 학생반 선생님의 눈수식이 반으로 쓰여진다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과학적으로 관련 학생들만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학중점학교가. 이번에는 어떤 학교와 우리 학교를 비교한 겁니다. 이거는 공식 자료예요. 학교 알림이라는 자료에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과후 학교가 우리가 39개, 특기여성 34개, 26개, 8개. 즉 네가 하고 싶은 웬만한 건 다 수업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정규 수업 말고. 다음에 이게 그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 학교 정말 중요하다, 교과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언제 이렇게 많이 오셨죠? 아까 전에 얼마 없었는데 갑자기 많아지네. 이 표를 사실은 고등학교에는 선생님들도 잘 못 읽어요. 이걸 담당하는 선생님은 설계하는 선생님 정도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나 학생들에게 이 표를 이해하라고 말하는 건 저 정말 나쁜 놈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냐면 학교에서 너 이 수업 꼭 들어. 이거 안 들으면 너 정말 진짜 너 급식 안 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수업이 우리 학교는 98시간, 이근의 학교는 131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듣고 싶은 수업을 네가 선택해봐 그러면 몇 시간? 82시간, 49시간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편차가 크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편차인지 제가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경상북도에서 대학교를 잘 보내는 대표적인 학교가 두 군데 있어요. 자사고, 포항제철고, 다음에 김천고등학교. 뭐 그런 데는 학비가 좀 비싸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비싼데 김천고등학교 같으면 이게 한 80대 후반 정도 되고 이게 91시간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그렇게 많은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학비를 많이 받죠. 다양한 사람들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웃긴 게 네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채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교육까지 되게 중요한데 우리만 중요한지 알지 학생과 학부모님들 몰라. 제 이야기의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 여기 다 오셨지만 학교 보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입시와 관련해서 학부모님이랑 학생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학생은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과서도 잘 받고 친구하고 열심히 함께 프로젝트 활동하고 해서 평가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진학고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학교 학생만 남았어요. 이 프로그램도 보는데 거의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고3 선생님들이 보는 프로그램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학원에 가서 얘를 어디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입시 컨설팅을 하죠. 300만 원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만 접속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1년에 300만 명의 5곳에 수시를 내죠. 5년치 이상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750만 건 이상의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학원에서 이걸 확보할 수 있냐면 없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너는 어느 대학교 그리고 우리 학교 생활교육 바탕으로 어느 과정으로 쓰면 되겠다.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막 이쪽에 되게 잘한 것 같지만 우리 애가 이제 뭐 올해는 아니지만 수시 원서 쓰죠. 학교 가서 선생님 여기 써주세요라고 말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3학년 담임 선생님 제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맞을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저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 학부모님과 이야기했을 때 그 3학년 담임 선생님 이야기가 맞을 확률은 99%라고 보장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있어요. 지금은 좀 프로그램이 양식이 바뀌었을 텐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학교 여기 보면 뭐 작년에 면접의 접수는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내놓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너무 심리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저는 9월 1일 날 영천고등학교 왔어요. 그리고 월 사는데 저 북쪽입니다. 강동에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시스템 없다, 뭐 학교별로 학교 관리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우리 주변에서 아쉽게도. 근데 이제 올해만 해도 지금 나온 결과로 3학년에서 되게 파이팅 있게 노력해 주시면서 연세대 3명 합격해 있고 1명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후보 받은 거 보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 2.2 넘었는데도 교대 합격하거나 이런다는 거죠. 잘 감각이 없어요. 영천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영천에 있는 학교가 대학교를 얼마나 잘 보내는지 감각이 없으세요. 이건 뭐 작년에 보낸 거 홈페이지 있는 걸 가져왔는데 제가 영천고 오기 전에 홈페이지 둘러봤을 거 아닙니까? 잘못된 자료인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어디서 사기질이냐 했는데 특히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는 거죠. 여기 유니스트 일반 학교에서 잘 가기 어렵습니다. 네. 훌륭하죠. 실제로 100명 정도 되는 촌에 있는 게 학교에서 이 정도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도 열심히 해주겠지만 선생님이나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정상적으로 잘 매우 우수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모습이지만 여기 강조한 게 뭐죠? 기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수업 잘 듣고 친구 잘 지내고 학교 활동 적극적으로 하는 거. 오늘도 저기 지금 구미의 예술 거기 애들 부스 차려 나갔거든요. 그런 것도 막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대학 관련된 거 아시죠? 대학 관련된 정보는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여기에 다 모아놨습니다. 어디가. 근데 아직도 모르는 학부모님들 많아요. 그냥 어디가 치면 여기 접속됩니다. 그래서 대학 정보를 알고 싶다. 작년에 내신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 학교생활기록부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정부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 이용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성적이 1학년 때 생활기록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안 끝났으니까 다 끝나고 나면 여기 다 탑재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기록부 항목별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세특이 들어보셨죠?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 교사가 학생들 활동을 입력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머지 자율활동은 학급에서 얘가 뭘 했는지 동아리에서 뭘 했는지 진로 시간 뭐 했는지 이 정도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대학마다 살짝 달라요.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두 개만 해도 80% 압도적인 걸 차지합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시간 섞어내면 된다는 이야기죠. 과목 세트 아까 말씀드렸고 자율활동 보여드릴게요. 자율활동은 학급 활동이잖아요. 얘가 학급에서 뭘 했는지 볼게요. 소그룹을 짜가지고 교내 유기동물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주제로 토론도 참석하고 인수 공통점병에 대한 캠페인 종류도 알렸다. 그리고 진로 독서회에서 참여를 했고 또 진로 독서 해가지고 친구가 연기 활동해가지고 진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학급 활동 시간에 하면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친구야 너 나하고 같이 뭘 해볼까? 계속 그러니까 친구와 협력적 사고 막 같이 해보자 이런 것들을 파이팅을 계속 해야 된다. 스스로가 동력을 만들어요. 진로 시간에 한 겁니다. 진로 잡지 만들기 위해서 또 비슷한 얘기 나오죠.
그러면 백발백중 대학교에서 이 수혜가 관련 그 뽑으면 데이터 이만큼 쌓이니까 뽑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특정 수업 시간에 국어니까 돌타하게 시, 문학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내가 꿈꾸는 것과 관련된 국어 수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사고를 유연하게 가지고 그런 것들을 수업 시간이나 평상시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고,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 좀 반응이 있어요. 말씀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거창하고 거대 담론과 관련된 입시 관련 이야기를 안 드렸어요. 그죠? 그게 진짜 아까 에르메스 가방처럼 필요한 건 잘 고민을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그 학생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당부를 드리자면은 겨울방학 가기 전부터, 지금 시험 다 쳤죠? 아직 덜 쳤나요? 다 쳤죠? 지금부터 딱 3달 남았는데 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된다 생각할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2.5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루에 선생님 8시간 공부해요. 16시간을 계획하고 하면 됩니다. 최소한. 죽을 것 같죠? 한 번 정도는 정말 토 안 맞고 공부를 해보면 그 다음부터 출발선상이 늘어나고 고등학교 생활이 생각보다 수월해집니다. 네, 너무 시간 많이 뺏었습니다. 감사합니다.